15분 동안 마시멜로를 먹지 않으면 15분 뒤에 다시 한 봉지를 더 주겠다. 4살짜리 아이들한테는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죠. 저도 아이 둘이 있는데 큰 아이는 맛있는 게 있으면 아껴서 먹을 줄 아는데 5살짜리 아이는 먹은 게 있으면 금방 바로 먹고 말죠. 4살짜리 아이들 앞에 15분 동안 참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 실험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이 15분 뒤에 와보니까 실제로 3분의 1은 참지 못하고 먹게 되고요. 3분의 2는 참았더라, 이런 이제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실제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 참가를 했던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때 참았던 아이들이 학업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오히려 더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더 큰 만족을 위해서 그런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이런 끈기나 인내를 할 수 있는 이 정신적 능력 자체가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얘기하죠. 근데 제가 이 실험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먹었던 아이들도 있고 먹지 않았던 아이들도 있는데 아마 4살 때 우리가 했다면 나는 먹었을 아이일까 혹은 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떠올리시면 어떨까요? 근데 만약 내가 그걸 먹어버린 아이였다고 한다면 나는 그럼 내 인생 자체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거나 발전하기 어려울까요? 우리는 좀 더 그때 먹었던 아이들과 안 먹었던 아이들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참을 수 있었고요. 어떤 아이들은 왜 참지 못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연구를 진행했던 연구자들이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그랬더니 그걸 먹었던 아이들은 계속 먹지 말아야지. 이런 그 마시멜로를 보면서 먹지 말아야지 이런 상상,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먹는 거에 대한 충동들을 억제하지 못하고 먹어버렸던 반면에 먹지 않았던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예,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예를 썼을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아이들은 자신의 주의를 다른 곳에 돌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친구들하고 신나게 공을 찼던 그런 일이랄지 혹은 아빠 엄마랑 뭐 놀이동산에 갔던 일을 떠올린다랄지 그러니까 무언가 마시멜로를 안 먹어야지라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보다 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또 다르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상들을 통해서 보다 더 그런 유혹들을 넘겨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보다 더 창조적 상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라는 어떤 이런 생각보다는 보다 더 우리가 원하는 또 소망들, 원하는 목표들, 원하는 방향들을 떠올리는 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창조적 상상의 3가지 조건을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창조적 상상은 저는 3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상상이 다 좋은 게 아니고 파괴적인 상상이 있고 그리고 회피적인 상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상이 과연 창조적 상상일까요? 첫 번째는 적극적 상상입니다. 이 적극적 상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상 플러스 의지가 부합되어 있는 거죠. 그 상상을 내가 이루어내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상상 플러스 의지가 결합이 될 때 창조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상상이라는 것은 단지 수동적인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겠지라는 어떤 이런 수동적인 어떤 상상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긴장하지 말아야지, 불안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이러한 회피적인 상상도 아니고요. 보다도 내가 원하는 결과, 문제가 해결된 상태, 소망이 충족된 상태를 떠올릴 수 있는 이러한 적극적 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생생한 상상입니다. 첫 번째 시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첫 번째 시간 때 모든 상상이 다 힘을 가지는 건 아니고요. 보다 더 생생하게 그 상상을 떠올릴 수 있을 때, 보다 더 그 체험을 내가 상상 속에서 그 주인공으로 참여하고 있을 때, 내가 오감으로 그 상상을 느끼고 있을 때, 보다 더 그게 실제 경험과 유사하게 우리 뇌는 반응하고 우리 뇌에 여러 가지
감각이나 느낌들이 변화들이 되면서 우리에게 한 번의 경험과 같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설명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중요한 창조적 상상은 바로 상상 플러스 오감이 결합이 되었을 때 창조가 부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절차적 상상이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요. 다시 말해서 상상과 현실 자체가 동떨어져 있고 어떤 가교가 놓여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상상은 공상으로 흘러가기 쉽겠죠. 하지만 보다 더 창조적인 상상이 되려면 상상이 현실과 실제를 지향을 합니다. 상상과 현실 사이의 어떤 갭 사이에 여러 가지 디딤돌을 놓게 되고 프로세스, 그 과정 자체가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차적인 상상이 되고 그러한 부분들은 보다 더 현실과 연결되어지는 상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예를 좀 들어가면서 어떻게 창조적 상상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지금 아마 한 10살 정도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인터넷에 소개된 초등학교 1학년 당시의 학생인데요. 이 학생이 문제가 뭐냐면요. 너무 건망증이 심한 거예요. 8살짜리가. 그래서 학교를 갈 때마다 뭘 자꾸 빠뜨리는 거예요. 뭐 과제물이든 뭐 실내화든 영국의 아이인데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본인도 좀 이렇게 똑똑하다는 소리, 잘 챙긴다는 소리를 좀 듣고 싶은데 자꾸 뭔가 이렇게 빠뜨리니까 스스로도 이제 힘든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적극적으로 상상을 하는 겁니다. 문제를 피하거나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해결지향적인 상상을 하는 거죠. 해결지향적인 상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이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물건을 잘 챙길 수 있을까를 상상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뇌는 계속적으로 물어보면 반복적으로 질문하면 답을 한다죠. 우리 뇌는 반복적으로 질문하면 답을 줍니다. 이 아이는 한 번 떠올려서 이 답을 찾은 건 아니겠죠. 반복적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물건을 잘 챙길 수 있을까? 뇌가 답을 해줍니다. 뭐라고 답을 해줬을까요? 그 결과물이 이 사진 속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말하는 책가방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침에 알람 시간이 맞춰놓으면 뭐 예를 들어서 8시라고 한다면 실내화 챙겼어? 뭐 과제물 챙겼어? 이렇게 책가방이 이제 질문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럼 그때 담기만 하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